왜 현대인은 활성산소 문제에 더 취약할까요? 현대 환경 자체가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용근 연구소의 김석진 소장입니다. 여러분, 활성산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활성산소가 건강에 중요하다,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다, 현대인의 다양한 질환은 활성산소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 익숙하시죠? 하지만 막상 누군가 활성산소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활성산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쉽지만 정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충 아는 것을 금방 잊어버려요. 하지만 한번 제대로 이해한 내용은 내 지식이 되고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산소는 O2 그리고 물이 H2O라는 것만 알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활성산소를 100% 이해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활성산소는 영어로 Reactive Oxygen Species, 줄여서 ROS라고 부릅니다. 한글로 풀면 반응성이 강한 산소의 종류들이라는 정도만 일단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소차를 아시죠?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서 에너지를 형성하고 그 부산물로 물을 만들어냅니다. 즉, 수소 플러스 산소는 에너지와 물, 아주 친환경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속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 세포 안의 발전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는 태초의 유익균이라는 주제로 다른 동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ATP를 만드는 과정, 특히 전자 전달계의 마지막 단계에서 산소는 전자와 수를 받아서 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미토콘드리아도 수소차처럼 에너지를 만들고 그 부산물로 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는 이유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완전 연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배기가스가 생기듯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도 모든 산소가 물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포 안에 들어온 산소 중에서 약 1에서 3% 정도는 H2O, 즉 물로 완전히 전환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기는 물질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 활성산소입니다. 즉, 에너지 생성의 부산물, 다시 말해 우리 몸의 배기가스와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활성산소, 즉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 분자들입니다. 각각 복잡한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모양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산소와 물입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들을 잘 보면 어딘가 조금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산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어떤 거는 H2O에서 H가 하나 빠진 모습, 어떤 건 물에 산소가 더 하나 끼어들어서 H2O2로 존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 즉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불안정할까요? 바로 이 활성산소들은 전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거나 혹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짝을 이루지 못한 외로운 전자, 즉 홀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전자는 아주 예민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안정화되고 싶어서 주변에서 전자를 훔쳐가거나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세포, 단백질, DNA에 있는 전자를 훔쳐서 우리 몸의 소중한 성분을 손상시키는 공격성이 강한 분자인 겁니다. 아직도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정전기를 떠올리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전기도 전자 이동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 몸에 과잉의 전자가 축적돼서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겨울철에 두꺼운 옷을 입고 열심히 걷다 보면 옷과 피부 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로 인해서 우리 몸에 전자가 과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는 순간 이 전자가 찌릿하면서 튀어나오죠. 이게 바로 불안정한 전자의 방출, 즉 방전인 것입니다. 활성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주변 세포나 분자에서 전자를 강제로 빼앗습니다. 이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DNA에서 전자를 뺏는다면 유전자 손상을 초래할 겁니다. 만약에 피부 콜라겐에서 활성산소가 전자를 뺏는다면 탄력 저하, 그 다음에 주름의 원인이 되겠죠. 또한 신경세포 세포막에 있는 지질에서 전자를 뺏는다면 이는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포 자체가 손상되고 이 손상은 곧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활성산소의 본질적인 위험성입니다. 하지만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활성산소는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양이 적을 때만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인 동시에 세포 간의 신호 전달, 그리고 면역작용, 특히 살균 등의 생리작용에 꼭 필요한 분자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이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죽입니다. 즉, 활성산소는 양날의 검민셈입니다. 정리하자면 활성산소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미토콘드리아가 불가피하게 만들어내는 부산물입니다. 적절한 수준에서는 우리 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황산화 요소나 그리고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비타민, 폴리피놀 등 황산화 물질들이 이를 충분히 잘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생성된다면 이는 우리 몸의 방어 능력을 초과하게 되어 손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현대인의 큰 문제입니다. 왜 현대인은 활성산소 문제에 더 취약할까요? 바로 현대 환경 자체가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과식과 고칼로리 식습관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식이 많아질수록 이걸 대사해야 되는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더 괴로워하고 활성산소도 더 많이 나옵니다. 마치 자동차도 많이 달리면 배기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가공식품, 방부제, 첨가물들, 이렇게 음식물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도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대기오염, 중금속, 흡연, 외부에서 들어온 이런 독성물질들이 활성산소의 형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자외선이 있습니다. 이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직접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자외선은 DNA를 직접 손상시키고 콜라겐을 파괴해서 주름, 탄력 저하, 광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피부암까지 유발시킬 수 있죠. 그래서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 하면 꼭 따라붙는 단어, 바로 항산화식품, 항산화 물질이죠. 우리가 자주 듣는 슈퍼푸드, 블루베리, 토마토, 오렌지, 컬리케일,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색이 아주 화려하다는 것.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그리고 진화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선 진화적 관점에서 화려한 색은 과일의 유혹 전략이죠. 과일은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화려한 색, 좋은 향, 단맛으로 동물을 유혹합니다. 화려한 색의 또 다른 이유는 이 화려한 색을 내는 물질 자체가 식물의 방어 기제라는 것입니다. 식물도 우리처럼 햇빛과 환경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햇빛이 싫으면 피할 수 있지만 발이 없는 식물은 햇빛을 하루 종일 견뎌내야 합니다. 햇빛의 자외선은 식물 속에서도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물의 DNA에 손상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식물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산화 색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색소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 당근의 주황색, 블루베리의 보라색, 그리고 컬리케일의 초록색,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폴리피놀, 이것들이 바로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이 바로 식물 세포들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고 우리가 섭취했을 때는 몸속에서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색소들, 즉 항산화 성분들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활성산소는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인데 항산화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를 활성산소에게 기꺼이 넘겨줘서 이 활성산소를 안정된 상태로 중화시킵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전자를 장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항산화제는 세포 내의 항산화 요소 활성화를 돕고 염증 억제, DNA 손상 보호, 세포 회복 촉진 등 다양한 기능에 참여합니다. 이처럼 항산화 물질은 단순히 전자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전체를 도와주는 소중한 조력자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활성산소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안정한 산소 분자이고 적당한 양은 몸에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쌓이게 된다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특히 과식, 자외선, 대기 오염 같은 현대인의 생활 환경은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기 쉬운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황산화 물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